된 거야. 짜증나게. 요거를 맞추면 위에가 삐뚤어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아, 짜증나. 이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누워버렸네? 누워버렸어? 잘만 눈에 보이면 되지. 불편해? 불편해, 묻기가? 자, 우리가 과학에서 한 일의 양을 구할 때는 반드시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한다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한 일의 양을 계산할 때 작용한 물체의 힘과 얘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얼만큼 있을 때 1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해서 1뉴턴의 힘으로 자 이동거리 1m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1 그리고 1의 단위 줄, J라고 적고 줄이라고 읽거든요. 1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중요한 거 뉴턴하고 미터라는 기본 단위를 써서 센티미터나 킬로미터가 나오면 미터 단위로 꼭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동거리가 힘의 방향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 일을 한 것 같은데 일이 0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여기 힘이 없거나 이동거리가 없거나. 첫 번째, 이동거리가 0일 때 아무리 큰 힘을 들였더라도 이동거리가 0이라고 하면 효과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은 1이 0이다.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 예전에 힘의 합력에서 알자 힘이 0인 경우가 있잖아. 힘이 작용했는데 알자 힘 계산해서 0뉴턴이라고 계산했잖아. 요것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힘이 있으나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 무거운 문을 힘껏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 커다란 바위를 들으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 꿈쩍도 안 해라고 말할 때는 이동거리가 0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린 것까지는 중력에 대한 일을 했다고 해. 들고 가만히 서 있어야 인정받잖아. 몇 초간 하고 나서 이제 띠띠띠 하면 탁 놓으면 되잖아. 버티기 시간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버티기 시간은 일을 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얘를 들고 있다 떨어뜨렸어. 바로 얘를 1시간 들고 있다 떨어뜨렸어. 1시간의 의미가 얘한테는 있어? 없지. 얘는 그냥 떨어진 높이에 대한 에너지 차이만 생기는 거잖아. 들고 있는 거는 얘가 에너지 차이가 전후가 없어서 과학적으로는 헛일을 했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는데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마찰이 없는 얼음판이라는 건 마찰력이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지? 그리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우주 공간처럼 마찰력이 없고 공기 저항도 없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경우 요거는 힘이 0이라고 해. 이것뿐만 아니라 마찰력이 있어도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면 요거는 힘이 0이라고 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이 0이라기보다는 합력이 0인 경우지. 자, 줄다리기를 했어. 이겼어, 졌어? 저희요? 졌어요. 청팀이야, 백팀이야? 아니, 그거 없어요. 없어? 무슨 팀이야? 그냥 반으로 져요. 반대 반? 인원도 별로 안 됐을 텐데? 한 반에 30명씩 해가지고. 니네 반에 한 반에 30명씩이나 있어? 여기는 인구 밀도가 높네. 자, 해서 이 잡아당기는 요 가운데 요 깃발이 움직이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무승부다라고 하는데 과학에서는 합력이 0이다라고 해. 여기로 잡아당기는 F1과 요렇게 잡아당기는 F2가
서로 나란하게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작용했을 때 같은 힘일 경우는 F1 더하기 F2가 0이 나오잖아. 이때 얘는 효과가 없어. 증명될 수 있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힘이 없다. 알짜 힘이 0인 경우, 합력이 0인 경우도 작용한 힘이 없다라고 해. 이렇게 힘이 0이거나 합력이 0일 때 특징은 뭐냐면 얘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지만 운동 중이었다면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게 특징이야. 자, 그러니까 등속 운동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얘가 시간이야. 얘가 속력이야. 속력이 증가했다가 일정했다가 감소했어. 에이씨. 자, A, B, C. 여기서 1을 하지 않은 경우. B. 얘는 1을 하지 않은 경우야. 이 그래프 면적이 발생했더라도 힘이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는 얘기는 등속 직선이잖아. 힘이 작용하지 않았고 얘는 힘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 얘는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속력 변화가 있을 때 얘가 전후 효과가 달라졌을 때 우리가 과학에서 1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이 경우는 얘를 여기서 떨어뜨리나 내가 얘를 요렇게 이동시켰어? 떨어뜨리거나 처음 나중 요렇게 가서 떨어뜨린 요 수평 방향으로 걸어간 거는 얘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그래서 얘는 떨어진 높이의 만큼의 에너지만 나타낼 뿐이지 수평 방향으로 걸어간 건 전혀 에너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수평 방향으로 걸어간 그 자체의 1이 0인 경우에 해당된다.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는 힘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 일이 0이 된다. 사실 조금이라도 비스듬하게 작용한다면 얘가 끌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옆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비스듬했다면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동한 경우 그 힘에 대한 일은 했지만 아예 내가 들어 올린 채로 가만히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없지. 내가 얘를 실 끝에 매달고 얘를 옆으로 이동시키고 싶어. 절대 이동시킬 수가 없단 말이지.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는 얘가 전달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한 일이 0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려 1을 했어. 들고 가만히 있어. 이거는 이동거리가 0이야.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어. 서로 수직이야. 이런 경우는 한 일이 0이다. 요 1의 경우도 속력과 시간처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거든. 일정한 힘으로 물체를 몇 미터 끌었을 때 한 일의 양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동거리, 여기가 작용한 힘의 크기. 힘이 속력처럼 막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가속도처럼. 또는 힘이 이렇게 등속운동처럼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한 힘으로 이동거리가 발생했다면 역시 이 그래프 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체가 한 일의 양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에너지 차이를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해. 자, 여기서 내가 가벼운 이 칠판 지우개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하고 얘 되게 무겁거든? 얘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에너지는 얘가 더 크겠지? 더 큰 소리가 콱 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쾅 소리가 난다, 타격감이 더 크다라는 건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 즉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떨어뜨렸을 때 이때 얘가 갖는 타격감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 한 일의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일의 양이 많고
살짝 들어올린 거하고 아주 높이 들어올린 거하고 효과가 다르겠지? 그래서 이동거리와 비례, 작용한 힘하고는 비례해서 1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내고 단위는 줄을 사용하거나 또는 뉴턴하고 미터하고 곱해졌으니까 뉴턴 미터를 또 다른 줄 다시 대신 우리가 이 단위를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과 에너지와의 관계. 핸드폰이 다 충전 배터리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터리를 충전해야지. 그치? 어떤 친구가 그래. 집에 갈 때 엄마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나가서 방전됐어. 방전됐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충전 좀 해주세요. 방전됐어요. 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그 핸드폰에다 충전기를 꽂아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핸드폰의 전기 에너지,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늘어나게 돼.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물체에 내가 1을 해주면 얘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빵빵하게 다 찼어. 그리고 얘를 갖다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다 영상 보고 하는 거는 1을 한 거야. 핸드폰이 여러 가지 1을 하게 되면 얘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지. 자, 에너지와 1과의 관계는 이 에너지는 1을 통해서 증가하고 1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1과 에너지는 수단과 방법의 요 관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덥니? 안 더? 자, 중력에 대한 1과 중력이 한 1. 중력에 대한 1은 뭐냐면 들어 올렸을 때. 요거는 중력에 대한 1. 자, 들어 올렸다는 얘기고, 중력이 한 1은 얘를 떨어뜨렸을 때,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는 요것을 우리는 중력이 한 1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5kg짜리야. 그럼 난 중력에 대한 일을 한 거지.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하면 5kg에 작용하는 중력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5kg에 작용하는 중력값은 얼마야? 9.8이지? 그치? 그리고 들어올린 높이가 예를 들어서 1m야. 자, 그럼 얘는 1m 계산해주면 돼. 얘는 49줄만큼 일을 해줬다. 이렇게. 자, 만약에 얘가 5kg짜리인데 1m 높이에서 낙하하였다. 그럼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낙하한 거잖아. 그러면 중력의 한 일은 몇 줄이니? 이 물체가 중력의 영역에서 얘가 떨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9.8을 곱하고 낙하한 높이와 비례하니까 낙하 높이를 계산하면 이것도 역시 49줄이 되지? 물체의 무게와 높이, 물체의 무게와 높이 요 방향이 들어올리면 중력에 대한, 떨어뜨리면 중력이 한 일, 요것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 이거 해야 됐나? 이거 했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아직 안 했어? 그러면 뒤에 있는 기본 문제 이거 1번부터 어디까지 풀었을까? 6번까지 다 풀었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자, 기준면에 대하여 높이를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해. 이 위치가 양옆으로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의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면에서 얼마나 높은 수직거리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게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자, h 높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땅을 기준면으로 한다. 자, 그랬을 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이 h가 높을수록 많고 이 물체가 무거울수록 크단 말이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무게 그리고 지면에 대한 높이, 요것을 우리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무게라고 표현했는데 무게는 물체의 질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9.8을 곱한 게 요게 무게인 거잖아. 그래서 수직 높이
요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게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어? 이 P. 다 처음 듣는 거야? P가 뭐야? 포텐셜, 포텐, 잠재적인. 얘가 요렇게 있을 땐 몰라. 에너지가 큰지 작은지. 떨어뜨렸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잠재적인 에너지다 해서 위치 에너지는 EP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떨어질 높이 기준면이 또 중요하거든. 그래서 2kg짜리를 내가 이 공을 자, 옥상에서 베란다로 떨어뜨렸을 때 중력이 한 일과 2kg을 지면 요 미터, 5m만큼 떨어뜨렸을 때 중력이 한 일과 요 기준면에 따라 에너지 크기가 달라져. 같은 물체를 베란다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물체 무게를 기호로 같은 물체니까 내가 W라고 적을게. 낙하한 높이가 3m야. 그리고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물체야. 자, 그리고 낙하 높이가 5m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위치 에너지 크기 비율은 몇 대 몇이야? 3대 0.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같은 물체일 경우는 낙하 높이 또는 기준면에 따라 크기가 달라져. 그래서 옥상에서 베란다까지 뛰어내리는 거는 할만하지 않니? 그래서 옥상에서 지면까지 떨어지는 건 좀 어렵지. 7층이었나? 자, 그때 아파트가 7층에 살았나? 지금은 몇 층에 살아? 20층? 빨리 이사 안 가길 다행이다. 그치? 너 어렸을 때 20층에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치? 우리가 7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20층에 떨어진 거하고 차이를 한번 느껴볼까? 어때? 생각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 가연아. 자, 너는 어디 높이까지 뛰어봤어? 여자애들은 잘 안 하지? 그치? 뛰어봤다. 있어? 어디? 내가 너 눈빛을 내가 그래서 봤어. 아니, 제가 그 아파트는 아닌데 놀이터에서 좀 높은 철망에서 많이 뛰어내요. 안 다쳤어? 그 발목이 아프죠. 맨날 뛰는 거. 그래? 그 애들마다 그 높은 데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 또. 그치? 시야가 탁 트이고 막 이런 것들. 자, 위치 에너지는 그래서 기준면에 따라 달라져. 기준면이 이게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커요. 3m에서 떨어지는 거고 5m에서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다르겠지? 그 바닥에 닿았을 때 타격감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3m 요 지점에 있을 때 기준면 요거로 했을 때와 요거로 했을 때 이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져서 요때 갖는 위치 에너지 비는 높이와 비례 3대 5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관계가 있는 거 좀 전에 낙하하는 높이 기준면 얘기했지. 그래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대.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지금 2층이잖아. 2층 화장실 보면은 창문에 나무들이 막 있어. 그치? 바깥하고 연결된 창문은 없나? 바깥에. 만약에 바깥하고 연결되는 창문이 있어. 내가 심심해서 여기 애들이 지나가는데, 자, 쬐끄만 야구공을 머리에 떨어뜨릴 거야? 이거하고 커다란 볼링공을 떨어뜨린 거하고 어떤 차이야? 누가 더 심해? 볼링공. 그러면 질량이 크면 위치 에너지가 크다가 맞아? 맞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최대로 되려면 볼링공 같이 무거운 거를 높은 지역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얘가 에너지가 가장 큰 거지. 그치?
그래서 질량하고 비례, 높이하고 비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하고 높이, 그리고 중력에 대한 위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값 꼭 계산을 해야 돼요. 질량을 m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질량. 높이를 h라고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질량과 높이 이렇게 구하는 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다. 질량 킬로그램이 나오면 9.8을 꼭 계산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가연아, 여기 10kg짜리를 내가 지면에서 5m 들어 올렸을 때 해준 일의 양은 몇 줄일까? 암산 될 것 같아, 우리 가연이는. 49줄인가? 아닌 것 같은데? 49보다 더 나오지 않니? 봐봐. 뭐? 암산이 안 된다고? 아, 맞네. 미안해. 49줄. 미안해. 내가 암산이 안 돼. 그치? 요렇게. 질량이 10kg가 아니라 98N 아니에요? 98 곱하면 490이네. 이렇게. 자, 단위는 줄. 요렇게. 요렇게 한 일의 양을 구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아예 처음부터 뉴턴으로 나왔어. 10뉴턴짜리를 내가 지면에 5m 들어 올려. 그러면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해? 9.8을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안 곱해. 얘는 어떠한 질량에 9.8을 곱한 거가 10뉴턴이라고 하니까 이미 9.8이 포함된 값이야. 그러니까 무게, 뉴턴, 들어올린 높이, 힘과 들어올린 높이만 계산하면 바로 1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킬로그램과 뉴턴의 개념을 꼭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옆에 마저 볼게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 도르래거든? 도르래로 요 커다란 줄을 들어 올렸다가 손을 탁 놓으면 도르래가 탁 풀어지면서 여기 있는 말뚝을 땅속에 쿵 박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얘가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쳐봐. 그랬을 때 말뚝을 박을 때 이때 해준 일의 양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말뚝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 그리고 말뚝이 박힌 깊이를 이동거리로 볼 수 있어. 그러면 이때 해준 일의 양은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와 같은 양이 돼요. 왜냐면 요 일의 양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도 100줄만큼이다. 그래서 똑같이 에너지가 말뚝 박는 1로 전환되는 관계다. 만약에 얘가 요렇게 했을 때 얘가 박힌 거리가 10cm라고 치자. 자, 그럼 내가 추를 2배 질량으로 내가 늘리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변동이 어떻게 돼? 2배가 돼요? 아니면 절반이 돼요? 아니면 변화가 없을까요? 질량이 2배면 2배가 돼서 200줄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요 마찰력은 흙과 말뚝 사이의 마찰력은 변동이 없을 거거든? 같은 재질의 땅에 같은 말뚝을 박을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이동거리가 변동이 생길 건데 에너지가 2배가 되면 깊이 들어간 거 몇 cm? 20cm. 자, 15분? 5분 쉬었다 할게요.